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저자 차경수입니다. 연금 세금은 다양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연금저축과 IRP에 붙는 연금소득세, 그리고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몽땅 종합과세 합산합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을 경우 수백만 원 손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 세금에 대해서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쫑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급여로 인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명퇴금, 희망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에 퇴직소득세가 7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700만 원의 30%인 210만 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매월 얼마씩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연금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계좌로 받아야 하고 둘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계좌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연금저축보험계좌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세금을 30% 깎아주는데 보시는 게 연금 수령 한도 공식입니다. 공식이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이고 의무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 개시 첫 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공식 분모 연금 수령 연차에 1을 넣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첫 해니까 1을 넣는 거고 2년째는 2를 넣으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나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타면 세금을 30% 깎아주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1,200만 원을 한꺼번에 타든 매월 100만 원씩 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위 분들께 퇴직금 절대 급여계좌로 받지 말고 무조건 연금계좌로 받으라고 얘기해도 급여계좌로 많이들 받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목돈이 필요해서 급여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받아서 목돈 필요할 때 목돈으로 찾으면 됩니다. 연금인데 어떻게 목돈으로 찾을 수 있냐고 의아해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령한 다음날 1억을 몽땅 찾아도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700만 원 가정하면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인 210만 원을 절감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첫 해 목돈 3천만 원을 찾았다고 가정해보면 앞서 얘기했죠. 퇴직금 1억에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연금 수령 한도 1,200만 원을 초과한 1,800만 원은 세금 감면 없이 다 내는 것입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 계좌가 없으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나 IRP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를 급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되고 기존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나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연금저축 보험계좌라면 보험계좌로는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이전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 좋은지는 이 영상 맨 뒤 추천 영상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계좌가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 계좌를 펀드 계좌로 이전해서 이전한 펀드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 감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퇴직해서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 1억을 받으면 퇴직금 수령 다음날 1억을 몽땅 다 인출해도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2013년 3월 이후 가입했다면 55세 1년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전에 가입했다면 55세에 6년차, 56세 7년차 이렇게 해서 60세에 10년차가 되는 겁니다. 60세 연금 개시하자마자 10년차가 돼서 한꺼번에 몽땅 다 찾아도 모두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라 30% 세금 감면 받는 겁니다. 연금 개시 안 해도 55세부터 수령 연차는 카운트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그냥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급여계좌로 받았을 때 수백만 원 손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급여계좌로 받았을 때와 연금계좌로 받았을 때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명퇴금 1억, 퇴직소득세 1,400만 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는 세금이 이보다 좀 많을 겁니다. 급여계좌로 수령할 경우에 총 2억 중에 1,400만 원 세금 공제하고 1억 8,600만 원 받습니다. 반면에 연금계좌인 증권사 IRP 계좌로 수령하면 일단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고 2억을 몽땅 입금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30% 깎아서 총 98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우선 퇴직소득세 1,400만 원의 30%인 4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 1,400만 원을 원천 징수하는데 연금계좌로 받으면 매년 조금씩 내니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즉 30% 깎아서 980만 원만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연금 수령하는 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서 내니까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금 떼고 급여계좌로 이미 받아버렸다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떼간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60일이 넘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손해볼 일도 없으니까 급여계좌로 받지 마십시오. 물론 공무원 퇴직수당도 해당합니다. 퇴직수당 받을 때 세금 떼고 급여계좌로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서기관급 퇴직자의 퇴직수당이 보통 7,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원천 징수하고 급여계좌로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수당을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연금계좌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크진 않지만 세금 30%를 깎아주니까 연금계좌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청사 사옥 1층에 있는 농협 같은 곳에서 급여계좌를 만듭니다. 세금 떼고 급여계좌에 수천만 원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죠. 1% 정도 이자 주겠죠. 이자도 안 불어나고 다른 건 무서워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폼나게 써서 수천만 원을 금세 푼돈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원룸이나 주식에 투자할까? 이러다가 까먹기도 하고요.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받아서 투자하면 더 좋고 투자 안 하고 예금에 묻어두더라도 은행 급여계좌에 묻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급여계좌에서는 1%대 예금 이자에 대해 15.4% 세금까지 떼니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로 받아서 월복리 2.6%가 넘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 운용하라는 겁니다. 당장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명퇴금이든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이든 무조건 연금계좌로 수령하십시오.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은 건보료하고도 관계없고 원금은 사적연금 1,200만 원에도 포함 안 되고 종합과세로 연결되지도 않고 분리과세로 쫑칩니다.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붙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패스했는데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오래 타면 세금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분에서 받은 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5.5%, 80세 미만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금은 줄어듭니다. 최소 13.2%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받았고 먼 훗날 연금 탈 때 최대 5.5%를 내는 거니까 조삼모사는 아닌데 문제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목돈으로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 30% 깎아주는 거 포기하면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수령 한도 초과 시 세금 감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현직 때 세금 혜택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추가 납입한 IRP 내 적립금은 꼬리표가 3개가 붙습니다.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1번과 2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2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이익금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 뗐으니까 연금 탈 때 조금 떼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5.5%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 외로 받으면 한도 총화 금액은 16.5%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면 몽땅 종합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1,200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부터 살펴보죠. 포함되는 소득은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만 포함되고 퇴직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건 포함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운용수익은 1,200만 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별 문제 없지만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 받아서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에 잘 대처하려면 증권사 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이 훨씬 유연하거든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넘지 않게 미리 계획을 잘 짜야 하는 건 맞지만 낙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령 금액과 기간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연금 다 못 타먹고 죽더라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상속된다는 점, 설령 1,200만 원을 넘어도 나이 먹어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거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30년 타면 연금 수령액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 빼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적립금이 3억 6천만 원 넘기가 쉽진 않겠죠. 다른 소득도 많고 단기간에 꼭 연금을 연 수천만 원 이상 받아야 한 경우라면 모를까? 한 달에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고 그래도 연금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도 연금 바닥나지 않을 사람 물론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각자 계획을 미리 세우시되 연금 많이 쌓아놓고 일찍 죽을까 걱정, 세금 걱정하기보다는 연금 없이 오래 살까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증권사 연금 계좌가 좋은 건 다른 소득이 있을 땐 100만 원 이하로 받다가 종합과세 걱정 없을 때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연금 액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연금은 10년, 20년, 종신형 등 그 몇 가지 수령 방법을 정하면 그 뒤 상황이 달라져도 경직되게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증권사 연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도중에 조절해 가면서 수령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운용수익 측면이나 연금 수령 방법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증권사 연금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 연금은 종신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받으면 됩니다. 투자를 안 하더라도 보험사의 초저금리 공시율보다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연금도 투자 시대지만 설령 예금에만 몰빵하더라도 증권사 연금 계좌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수령 방법도 매우 유연하니까 증권사 연금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장단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